11월 23일 목요일, 네, 이제 마감이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 11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부토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460원. 현재 1.23%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귀신 같죠, 그죠? 귀신같이 또 2,500원 윗선으로 사실 좀 올라갔다가 다시 2,500선 아래로 좀 이렇게 밀렸는데, 참 이 2,500원 선은 참 귀신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2,500원 선. 이제 2,500원 선 기준으로 매수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계속 단타 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2,500원은 진짜 딱 기준선이 돼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2,500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면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제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선과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요 두 가지가 있고, 이제 24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국내 건설 업종의 어떤 부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텐데, 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총선과 또 우크라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동안에 요 손실, 뭐 물론 지금 삼부토건도 요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물론 손실이시죠. 그죠? 그 요즘에 손실이 많다라고 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증시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손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참 높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진짜 거의 뭐 한 6, 70% 가까이는 이 2차 전지 쪽 관련주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 5월에서 6월 사이 7월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배가 올랐어요. 그죠? 1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갔으니까. 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지 않잖아요. 올라가면 팔고 또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더니 또 올라가니까 또 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반복하다 보니 평단가가 높아져 있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진짜 많게는 막 50% 손실이신 분들도 있고, 뭐 적게는 뭐 대부분 다 2, 30%씩은 손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돈이 없다. 그리고 난 다른 종목 사고 싶은데 예수금이 없다. 기존 거를 손절할 수는 또 없겠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예수금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종목은 장기대로 들고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장기 투자로 수익을 보는 방법 외에 두 가지 방법 뭐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단타로 수익을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단기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단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일같이 내가 한두 종목 그리고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180도 바뀔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일 요 상한가 검색식을 계속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 있죠. 12월까지만 배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자,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통해서 자, 요거는 이제 어제,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볼트 종목이 포착이 되면서 자, 시초가 대비해서 강하게 20%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월 23일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파마홀딩스가 포착이 되면서 오전에 빠르게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다 공유를 또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시초가 대비해서 28%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 검색식에 대해서 간단한 노하우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 갭 상승을 하고 시작하는 종목은 포착이 안 된다라는 거, 항상 10% 미만으로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요. 당일 강하게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종목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하루에 많아봐야 하나, 두 개 정도 포착이 되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식을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요 상단의 번호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내주시게 되면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12월까지만 무료로 배포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 검색식을 나는 받아가도 사용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보내주세요. 상한가 X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보방에 직접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초대 받으셔서 입장하시면 종목을 확인을 하시고 뭐 하시면 돼요? 매매 하시면 뭐가 따라옵니까? 수익이 따라온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단타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단타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직장 다니시고 뭐 생업하느라 또 정신없고 이런 바쁜 와중에 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단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자, 뭐 하셔야 돼요? 단기 스윙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더라도 이게 바쁘신 분들은 또 실시간으로 못 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단기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리느냐,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10월 30일 이렇게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종목이겠죠. 자, 10월 30일 두산 로보틱스 32,200원. 자, 정보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자, 이렇게 문자로도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 두산 로보틱스 32,200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까지의 수익률 제가 한번 체크를 또 해드려야겠죠. 자, 보시면 104.51%입니다. 이게 HTS 기준이기 때문에 MTS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바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 수수료가 조금 더 싸잖아요. 그래서 105%가 조금 넘어갔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으로도 큼직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정신없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또 단기 스윙, 자, 10월 30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며칠 지났습니까? 23일 지났어요. 그죠? 자, 그렇게 단기 스윙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스윙 또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일 상한가 검색식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 가셔서 단타 열심히 또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단타 바빠서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단기 스윙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정보방에 초대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스윙으로도 여러분들 좀 연말까지 열심히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시장이 다시 상승을 제대로 해주려면 뭐가 먼저 또 다가와야 되느냐? 자, 금리 인하 부분부터 좀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자, 물론 속도의 문제고 뭐 0.5씩 뭐 단기간에 계속 뭐 이렇게 인하를 또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경제 흐름에 맞춰서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우선 가장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제예요? 내년 5월이죠. 자, 그래서 내년 5월에 요 금리 인하의 확률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소치로 말씀드리면 0.25% 인하할 것이다가 2% 되겠습니다. 그리고 0.5% 인하한다라는 게 12.1%.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5월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3월에 조기에 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0.25에서 0.5%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 정도밖에.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기 금리 인하가 다가올 수 있다. 조금인 시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내년에 한국 증시 비중 확대, 유망 업종 5개. 여기에 물론 뭐 건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이 삼부 토건도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뭐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건설 업종들도 이제 앞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2024년에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이고 올라가야 삼부토건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또. 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아직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집을 내려놓고 평화 협상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국의 피해도 피해거니와 이게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지원금에 뭐 무기에 여기에 또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희생들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평화 협상을 통해서 좀 빠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 좀 본격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 수도에도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사실상 제가 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아서 몰랐는데 이번 달 20일부터 4일 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 3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일부터 갔으니까 20, 21, 22일 딱 4일 방문했겠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7대 사업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6대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이 어떤 게 또 추가가 됐느냐? 키이우와 폴란드 철도 노선 고속화 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7대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7대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실행이 되려면 결국에는 얼른 좀 뭐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든지 뭐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든지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재건을 함에도 의미가 있겠죠. 아니 실컷 전쟁 중에 재건했는데 또 미사일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건비 늘어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 그래서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망을 또 개통한 이후에 훌륭하게 철도를 운영한 철도 선진국으로서 9월 원팀 코리아 활동 이후에 철도 분야에서 공공 민간인이 협력해서 재건 사업에 진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의미를 또 부여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 철도 쪽 관련해서 재건 사업 열심히 해줘서 뭐 진짜 뭐 감사패도 막 우크라이나 측에서 막 보내주고 뭐 감사 편지 뭐 엄청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잖아요. 뭐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면서 운영 자금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멈춰야 시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총선 움직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뭐 윤석열 현재 대통령과 뭐 이낙연 씨 뭐 계속 뭐 여야를 불구하고 참 이 정치 인맥주와 뭐 정치 관련주
항상 삼부토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씨의 어떤 이러한 움직임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어떠한 또 결단을 내리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년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 이제 딱 시기가 한 달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 뭐 총선, 삼부토건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참 이 총선이나 뭐 대선, 선거철에는 항상 대시세 종목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물론 삼부토건도 충분히 좀 대시세가 나왔었던 지난 과거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차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 나도 꼭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항상 하단에 좀 매수를 해서 요 상단을 갈 때 매도를 하면서 좀 큰 수익을 봐야 되는데 꼭 매수해서 팔고 또 사고 팔고 이러다 보면 고점에 물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개인 투자자 90%가 다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대시세 종목 좋은 타이밍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24년의 가장 큰 메인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를 노리셔야 되느냐? 바로 이 대시세 종목을 꼭 잡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이 나왔죠. 다음 달 12월 12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장 5개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4월 10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일 먼저 대시세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 테마주겠죠. 자, 그냥 뭐 선거에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이 정치인 테마주가 당연히 또 급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대시세 종목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뭐 간단한 사례로 지금 현재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계속 뭐 총선을 나가겠다 말겠다 뭐 이런 기대감과 신중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관련주 부방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벌써 바닥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70% 올랐어요. 70%.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도 70%가 올라가는데 출마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관련주들 그냥 막 떡상하고 막 2배, 3배, 많게는 진짜 뭐 10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특히나 이제 이 경남 스틸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자, 요 경남 스틸도 보시면은 자, 요 구간대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바닥 구간에서 무려 12배가 올랐습니다. 12배. 자, 요 당시 때는 뭐였느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당 대표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싸움이었어요. 자, 윤석열 현재 대통령과 홍준표 의원. 자, 요렇게 해서 양자 대결로 갔었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12배가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로 출마가 확정이 되면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떡락했죠, 떡락.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급등 구간에 잡는 게 아니라 조용할 때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잡아서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낙연이 다시 한번 또 등판하느냐, 결단할 때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 급락이 또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잘못 매수해서 진짜 아주 그냥 단기간 안에 막 자금이 반토막 나고 크게 막 손실 보고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해서 크게 급등하는 이러한 구간에서 대시세 수익을 실현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계속 우리는 예수금을 불려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일정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 로드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시세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세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2024년 4월에 정말 메인 큰 이벤트를 통해서 꼭 큰 수익을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시세라고 세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총선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치 인맥주. 정치인 인맥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이낙연 씨와 뭐 사내 이사가 동문이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로 정말 미친 듯한 또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인맥주와 두 번째는 뭐예요? 정책주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은 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공약이 있잖아요. 정책 공약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크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자, 크게 관심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